지금부터 금융안정 상황 2021년 3월에 대한 기자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해 주실 분은 민좌홍 금융안전국장이며 관련 팀장들도 배석하였습니다. 네, 오늘 개최된 금융통화위원회의 금융안정회의에서는 최근의 금융안정 상황과 그에 대응한 금융시스템의 복원력을 논의하였습니다. 먼저 금융안정 상황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가계신용은 2019년 말 이후 증가세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기업신용도 코로나19 관련 자금 수요 및 정부 금융기관의 금융지원 등으로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였습니다. 가계 및 기업 부채의 건전성은 연체율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등 대체로 양호한 모습입니다. 다만 가계소득 개선 부진 등에 따른 소득 대비 부채 부담 증가, 실적 악화로 인한 기업 재무 건전성 저하, 건전성 지표와 실제 신용 위험 간 괴리 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민간 부채의 리스크가 증대되었습니다. 자산시장의 경우 신용 스프레드는 코로나19 백신 보급, 경기 회복 기대 등으로 우량물, 비우량물 모두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였으며 주가는 지난해 10월 이후 가파르게 상승하다가 최근에는 글로벌 증시 조정 등의 영향으로 변동성이 확대되었습니다. 주택 매매 시장은 수도권 및 5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매매 가격이 높은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발표 이후 상승폭이 다소 둔화되었습니다. 금융기관의 자산 건전성은 고정이하 여신 비율이 하락하는 등 전반적으로 양호하나 수익성은 선제적인 대손 충당금 적립, 예대 금리차 축소 등으로 소폭 저하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금융시스템의 복원력을 살펴보면 금융기관의 복원력은 모든 업권에서 자본 적정성 및 유동성 비율이 규제 수준을 상회하는 등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외환 부문의 복원력도 순대외 채권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외환 보유액도 증가세를 지속하는 등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황입니다. 끝으로 현재의 금융안정 상황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면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은 금융시장이 코로나19의 충격에서 벗어나고 있으며 금융기관의 손실 흡수 능력도 강건한 수준을 유지하는 등 대체로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실물경제 여건에 비해 과도한 신용 축적 및 자산 가격 상승이 지속되면서 대내외 충격에 대한 금융 시스템의 취약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부문 간, 업종 간 경기 회복이 불균등하게 진행되면서 정부 지원 조치 등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취약 부문을 중심으로 신용 리스크가 현재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금융 시스템이 현재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민간 부채 급증 등 중장기적 금융안정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으므로 거시건전성 정책을 통한 민간 부채 관리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현재의 자산 건전성 지표가 실질적인 신용 리스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에 유의하면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은 출입기자단 최정희 간사께서 취합해 대신 읽어주시겠습니다.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의 질문입니다. 자료 첫 페이지에 건전성 지표가 실제 신용 위험을 반영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언급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와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실제 신용 위험을 알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봐야 할지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그 의미라고 하면 현재 나타나고 있는 연체율 등의 지표가 지금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게 가계나 기업 등 차주들의 지속적인 채무 상환 능력을 나타내는 것 충분히 드러내고 있지 않다는 판단이고요. 그렇게 판단하는 이유는 예컨대 저희 참고1이나 참고2에서 기업과 자영업자 등의 채무 상환 능력을 점검을 했는데 채무 상환 능력 관련 대부분의 지표가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드러난 연체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우리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라든지 또는 정부나 금융기관의 그 적극적인 금융 지원, 또 원리금 상환 유예 같은 그런 지원 조치들이 실제 신용 위험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런 조치들이 항구적으로 지속될 수 없는 점을 감안을 할 때는 그런 그 실제 신용 위험과 그 드러난 지표들 간의 괴리가 우리가 좀 중요한 그 어떤 중요하게 유의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뉴스 연지현 기자의 질문입니다. 명목 GDP 대비 민간 신용이 215.5%로 전년 말보다 18.4%포인트 증가했는데 언제 이후로 가장 높은 것인지 비중과 증가율을 각각 시계열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통계 편제가 저희가 1975년부터 지금 통계 편제가 돼 있는데 그때 이후로 지금 가장 높은 폭으로 증가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레벨 자체는 물론 지금 상당히 높은 레벨이기 때문에 이 계열 자체가 증가하는 계열이어서 계속 아마 높아질 걸로 보이고 증가 폭으로 봤을 때는 사상 최고 그 증가 폭을 기록했습니다. 연지현 기자의 추가 질문입니다. 명목 GDP 대비 부동산 익스포저 비율이 118.4%까지 올라섰다고 했는데 역대 최대인지 궁금합니다. 예, 2010년부터 저희가 그 부동산 익스포저, 금융 익스포저를 산출을 했는데 이 통계도 마찬가지로 계속 올라가는 계열이어서 역대 최고가 맞습니다. 이어서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참고 6회 비은행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현황 및 시사점 관련 자료에서 질문 드리는데요. 비주담대가 2019년에 2.2% 감소했다가 작년에 0.4% 증가 전환했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언급된 상업용 부동산 거래 관련해서 최근 LH 사태 등 토지 거래도 포함하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질문하셨습니다. 네, 그 LH 관련해서 그 토지담보대출 같은 게 있었던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요. 그런 게 있었다면 당연히 여기 부동산 금융 익스포저에 부동산 관련 여기 나와 있듯이 비주담대로서 비주택 담보대출로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더 이상 추가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